미국에서 35년간 근무했고 마지막은 러시아 대사를 끝으로 은퇴해서 있습니다. 저는 4.19 때 그 당시에 경무대 앞까지 가서 그 데모하다가 저는 총은 안 맞았지만은 우리 친구들도 총에 맞은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 있죠. 그런데 지금 80이 다 돼서 광화문에 토요일마다 나가서 태극기 들고 나가는데 참 감회가 착잡합니다. 네. 오늘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이 아마 똑같은 심정으로 답답함을 가지고 나오셨을 줄 믿습니다. 네,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우리 전직 외교관들이 팀을 이루어가지고 4번에 걸쳐서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도하신문에 저는 소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파들이 그것을 보도를 할 리가 없죠. 그래서 주로 유튜브나 이런 또 우리 많은 애국지사들이 운영하는 이 매체를 통해서 성명을 냈는데 저희들이 몇 주 전에 4차 성명을 냈어요. 그것은 전광훈 목사님의 이 구국의 결단 이것을 적극 지지한다. 이 성명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전광훈 목사님은요, 7가지 이유를 가지고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다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7가지 고르시느라고 고생하셨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4차례에 걸쳐 성명 발표문 이후에는 이 탄핵을 받아도 또는 뭐 여적죄로 사형 판결을 받아도 신통찮은 이유들이 왜 7가지만 있습니까? 70가지도 넘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네. 이거 대한민국 이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고 우리 지금 공산주의 하겠다고 그냥 브레이크가 없는 차를 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다 낭떠러져 떨어져 있는데 그것을 세려면 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이제 전광훈 목사님의 이것을 적극 지원하면서 몇 마디 좀 보태고 싶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도 물론 있지만은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유명한 고든창 박사가 서울에 와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금년, 내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과연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런 그 의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정말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 묻어도 내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허울만 있지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건 완전히 지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을 70년 동안 지금까지 안보를 지켜주고 경제를 번영시켜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미국과의 동맹,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 몇 분씩 얘기하시지만은 동맹이 지금 허울만 있지 해체 수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한미 동맹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일본과의 협력입니다. 일본은 주한미군이 유사시에 이 작전할 수 있는 배후 지원 세력으로서 절대로 그 협력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한미동맹이라는 건 껍데기만 있고 일본이 같이 들어가지 않으면 전혀 힘을 못 쓸 동맹이죠. 그런데 이제 일본하고 전쟁이 막 시작이 됐죠. 예, 이 가장 문재인이가 잘못한 것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 동맹을 파괴하고 척하고 동침을 한다. 이거는 정말 여족죄가 아니라 정말 광화문 내부대에서 정말 이거 교수형에 처해도 부족한 범죄죠. 아니, 범죄랍니다. 네. 제가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우리 이슈가 핵 문제가 있죠. 외교적으로 핵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핵은 미국이 하는 걸로 치부를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북한하고 문재인이가 서로 힘을 합쳐서 미국에 대항하는 그런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얘기하는 조선반도에 비핵화라는 이것을 한반도에 비핵화라고 해가지고 아직도 그것을 미국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핵화 안 하겠다는 얘기는 처음서부터. 이것은 둘이 남북이 합작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속여왔는데 그 속임수가 이제 거의 탄로날 지경이 왔죠. 지금은 이제 그것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거기 이제 중요한 것이 일본하고 전쟁이 시작됐는데 저는 이걸 전쟁이라고 봅니다. 무역 충돌로 시작이 된 것 같은 모양은 있지만은 그 원인을 따져보면은 그 문재인 정권이 일본에 대해서 도발을 해가지고 일으킨 전쟁입니다. 지금 뭐 WTO에 가서 무슨 협상을 한다고 하는데 그 협상에도 소용없는 겁니다. 일본은 이미 이 문재인 정권의 성격을 공산주의자로 나아가는 중국하고 힘을 합치고 북한하고 힘을 합쳐서 이 대한민국을 공산 통일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한 것이 몇 가지 있죠. 중국에 대해서 이 외교부 장관 입을 통해서 소위 산불 약속을 했어요. 그 산불이 다 여러분들 다 외교 전문가들에서 아시는 얘기죠. 예. 그거는 사드 배치를 이제 절대 더 이상 안 하겠다. 그리고 한미일 이 동맹 관계는 전혀 앞으로 진전시키지 않겠다. 또 하나는 MD라는 게 있어요. 미사일 디펜스. 소위 미사일 방어 체제. 미국이 추진하는 미사일 방어 체제에 한국은 전혀 참여하지 않겠다. 이 세 가지 이 약속을 했는데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나는 이제 앞으로 반미하겠다. 앞으로 반일하겠다. 그리고 중국하고 북한하고 힘을 합쳐서 같이 나가겠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천명, 전 세계에 공개적으로 천명은 마찬가지예요. 그때부터 이미 미국과 일본은 이 정권은 우리의 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벌써 2년 전의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새롭게 여러 가지 양상으로 전개가 되는데 우리가 2018년에 국방백서라는 걸 했어요. 거기 지금까지 북한을 주적이라고 해왔는데 그 주적 개념을 없애버리고 막연히 적이라는 표현을 거기에 넣었어요. 그 적이 뭐냐?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과 주권 그리고 재산 이것을 침해하는 나라는 적이다. 영토 주권 국민을 침해하는 건 적이라는 건 알 수 있어요. 거기에 재산을 탁 얹었어. 재산. 바로 이번에 이제 일본하고 붙는 그 전쟁의 개념은 그 마지막 부분에 재산하고 관련된 무역 문제의 재산하고 관련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북한을 주적에서 지워버리면서 일본을 가상 적국으로 만들기 위한 전초전입니다. 예. 그러고 나서 뭘 했냐면 독도 훈련에서 독도 우리 해병대가 독도 그 상륙 훈련을 했어요. 그 독도 상륙 훈련은 일본하고의 전쟁을 전제하지 않으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상륙 전쟁을 했습니다. 연습했어요. 예. 그리고 뭘 했습니까?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이 요새 나오는 그 2015년에 했던 위안부 합의라는 걸 파기하고 아까 다 말씀하셨지만은 그 다음에 작년에 그 일제시대 징용 문제가 배상이죠. 배상. 그걸 대법원이 판결했는데 이 징용 문제는 이미 1965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다 완전히 해결된 거예요. 그걸 다시 꺼냈어요. 그 한일 청구권 협정 제가 뭐 그 담당관입니다. 수십 년 동안 제가 일본 문제를 주로 했기 때문에 일본과의 역사는 제가 누구보다 잘 아는데요. 그 청구권 협정에 보면은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개인과 국가 간 정부 간의 모든 채권 채무 관계가 이 협정으로 인해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 이 네 가지 단어는 건 절대 이것은 이제 앞으로 바꿀 수 없다는 얘기죠. 그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위안부 문제도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어렵게 해서 지금 아베 신조 수상하고 협정을 해서 이제 끝났는데, 아니 국가 간에 한 이런 약속을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백지화하겠다? 그거는요, 우리가 일본하고 관계 이전에 그 국제사회가 다 보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국제 간의 약속은 안 지키는 나라라고 딱 못을 박아버렸어. 요즘 문재인이가 돌아간 데보다 누가 상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 그러냐? 이 나라는 국가 간의 약속을 안 지키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상 일본하고만 지금 전쟁이 시작된 거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이상한 나라로 보고 있어요. 상대할 수 없는 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오사카에서 했던 G20 회담 있죠? 거기 이제 문재인도 가서 거기서도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하는데, 이틀 동안 세계 20개국이 모여서 하는 중요한 회의에 이 사람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경제부총리를 대신 앉게 하고, 이 사람은 뭘 했는지 북한하고 연락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중에 하나 중요한 만찬 시간이 있는데 그거 다 비우고 일본에 있는 동포들 간담회 만찬한다고 그래도 370명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했는데, 그 헤드 테이블에 누굴 앉혔느냐? 아까 신용복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거기 서승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1970년도에 서울에 유학 왔다가 간첩 활동을 해가지고 붙잡혔던 친구예요. 징역하고 아주 유명한 친구. 그 형제가 여기서 유학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조직이냐? 1974년에 문세광이라는 애가 와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려다가 우리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셨는데, 다 그 배후 세력들입니다. 그게 그 일본에 있던 간첩이죠. 근데 그거를 옆자리에 놓고선 제가 존경하는 서정 선생님, 그게 또 신영복이 똑같은 그걸 연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미친놈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일본은 물론 요번에 무역 보복을 하면서 이 징용 문제니 이런 거는 직접 언급 안 했지만은, 이 약속을 안 지키는 나라, 이거 이제 국가 간의 관계는 이제 끝난다. 예. 근데 그 국가적인 관계가 어떻게 끝나느냐? 완전히 이제 끝장을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게 중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북한이 어떤 나라입니까? 또 이란, 이거 소위 이 옛날에 그 엑시스 오브 이블, 악의 축이라고 하는 국가들, 그게 전부 공산주의, 전체주의, 인권을 말살하는 그러한 반문명적인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라는 나라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 소위 반문명 세력하고의 일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를 억압하는데 형태는 무역을 가지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중국의 체제를 문제 삼고 있는 거죠. 그 완전히 억압 체제, 공산주의, 전체주의, 독재, 그런 것을 이제 더 이상 못하게 하겠다. 거기에 누가 연대하느냐 하면 이제 일본이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연결되고,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과 같이 새로운 정책, 소위 미국의
그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이 악의 축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 법치 이것을 부정하는 이런 나라들은 앞으로 이 지구상에서 축출해야 된다는 그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한국은 지금 그쪽으로 편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보기에도 그러고 일본의 아베 수상이 보기도 그러고 이거는 적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 애국 진영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걸 일본 정부, 미국 CIA도 다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하고는 앞으로 연대할 사람들이지만은 지금 문재인 정권은 이건 완전히 안 되겠다. 그런 결심을. 그래서 이것은 지금 뭐 무역 문제 가지고 단기간에 끝날 전쟁이 아니에요. 이거 길게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쟁을 우리가 도발해서 일으킨 건데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저는 있다고 봐요. 일단은 뭐냐 하면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일본은 약속은 지킨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면 전쟁이 일단 끝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걸 가지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득을 보려고 내년 총선도 있고 뭐 그 후에도 있겠지만은 반일 감정을 자극해가지고 이 상황을 모면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득세하려고 그러고 있어. 요즘 나오는 얘기들이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반일 감정. 그런데요, 여기 여러분들은 다 아시고 아까 우리 국민들의 80% 90%가 다 깨어났다고 우리 전광훈 목사님 말씀하셔서 저는 굉장히 기쁘긴 하지만은 과연 그런지는 조금 따져봐야 되겠죠. 하여튼 지금 이 엄청난 재앙을 겪고 있는 우리가 아까도 결론은 나왔잖아요. 한 가지 방법은 문재인을 끌어내리는 것이다. 예, 아니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홍콩 문제, 그건 사실 그 범죄인 인도 조약이라는 한 가지 분야 가지고 우리 자유가 억압당하겠다. 이런 의식 때문에 홍콩 700만 인구 중에서 200만이 거리로 나왔어. 거의 3분의 1이 다 나온 거나 마찬가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황은까지 한 문제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없어질지도 모르고 공산 치하로 갈지도 모르겠다. 이런 절박한 상황인데 왜 5,200만 명 중에서 2천만 못 나옵니까? 왜 1,000만 너무 약해요. 1,000만은. 예. 그래서 이번 8.15를 기해서 우리가 정말 이 국민들의 이것을 폭발을 시켜야 되겠다. 아, 지가 수가 있습니까? 1,000만 나오면 그만둬야지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특별히 전광훈 목사님이 이러한 모임을 할 수, 제가 또 청와대 단식하실 때도 현장도 갔습니다. 가서 말씀도 듣고 또 우리 그 전직 외교관 대표들 여기 뭐 김성우 차관도 오시고 여러분들 왔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다 가서 우리 위로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처음 거리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희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